아토 리서치 코리아의 황윤경보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초에 당신이 봐야 할 것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아토 리서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에 설립이 되어서 초고속 트레이딩 플랫폼, 초고속 트레이딩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SDN 소프트웨어 종이 네트워킹과 네트워크 가상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3년 전인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SDN 표준 프로토콜인 오픈플로우 1.3을 지원하는 SDN 컨트롤러를 출시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오벨이라는 이름의 SDN 컨트롤러고요. 저는 아토 리서치 기술연구소에서 오벨 컨트롤러와 오늘 소개할 지능형 데이터 센터 모니터링 솔루션 헤르메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나가서 이쪽 편에 보시면 저희 헤르메스라고 아토 리서치 헤르메스 제품 부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안 가본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한번 들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바가 오늘 제가 얘기할 순서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회사가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스타트업으로서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봐야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관제 시스템은 점점 더 많은 툴들이 생기고 그리고 툴들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열심히 보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제 상황이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해결을 해서 좋은 비즈니스와 사업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해답이 저희 제품인 헤르메스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발표 뒤쪽에서 저희 제품 철학과 저희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헤르메스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1초 뒤에 당신이 봐야 할 것. 이 캐치프레이즈는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정해주셨는데요. 저희 제품 컨셉을 잘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 접근과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이 제품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데이터 센터 사진입니다. 어느 데이터 센터에 가든지 우리 다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데이터 센터에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데이터 센터에 가든지 중심부에 가면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앙에 큰 모니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러 툴들이 이렇게 화면을 쪼개 쓰면서 각자의 이런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2개 내지 3개 정도 화면을 쓰면서 각자 이제 모니터로 이제 문제 상황이 뭔지 그리고 이제 고객이 요청해 오면 자기 화면을 보면서 문제 상황이 없는지 찾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좀 구축해 본 예시는 이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모니터고요. 위쪽에 있는 게 중앙에 있는 모니터고 아래쪽은 개인 모니터 2개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중앙 모니터를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게 와치 오브 골드라는 유명한 NMS로 전체 토폴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트래픽 전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 그리고 핑이 잘 가는지 나타내는 화면 지금 핑이 잘 가는지 나타내는 화면 그리고 VM 가상화 솔루션 보안 솔루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 화면들을 이렇게 굉장히 잘게 쪼개서 앞에서 쓰고 있고요. 또 밑에 이제 밑에 화면에서는 왼쪽에는 V센터나 네오게이트 같은 이런 유명한 툴을 하나 쓰고 밑에 와치 오브 골드 같은 이런 툴을 밑에 알람용으로 하나를 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또 개인 모니터용으로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사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되고 각자 모니터를 2개를 가지고 앞에 큰 모니터를 띄워놓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런 문제 상황은 고객이 요청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애를 처리를 하기
어떤 장애 처리 시작은 고객이 느낀 불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화 또는 메일이 오면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관리자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앞에 있는 툴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VM 관리자 문제인지 클라우드 관리자 문제인지 서버 담당자 문제인지를 뭐 대충 나눈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양한 툴을 다루고 있는 관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로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런 숙련된 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숙련된 인력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키워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 장애 처리의 이제 시작은 항상 고객이 먼저 이제 느껴서 사용자가 먼저 느껴서 뭐가 안 되는 상황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선제적으로 어떤 장애 상황이나 문제 상황을 이제 찾아내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툴들을 보면서 철저히 관리자 개인의 능력 그리고 개인의 분석 능력 그 툴을 다뤄본 경험들을 오랜 시간에 거쳐 쌓고 그리고 숙련도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은 약간 수공업스러운 방식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관제와 그런 장애 처리가 어려운 문제는 보통의 데이터 센터 상황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로 운영되는 경우 특히나 오픈스택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나 오픈스택 데이터 센터에서는 네트워크 포인트나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네트워크 포인트나 서버, 가상 서버 같은 게 몇 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데이터 센터 같으면 어떤 패키지 이제 그 서버로부터 나오게 되면 스위치를 거치고 라우터를 거쳐서 목적지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오픈스택 네트워크가 되면 이제 오버라이 네트워크와 그 위에 여러 가지 테넌트 네트워크들이 끼어들면서 분석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이 그림은 오픈스택 네트워크 구성 이제 그림을 네트워크 노드와 컴퓨터 노드로 해서 그려보는데 오픈스택 네트워크는 이렇게 OVS로 오버라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L3를 처리하는 에이전트가 다른 노드에 있는 테넌트 네트워크나 서브넷 일을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 노드 간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경로가 복잡해집니다. 중간에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옆팀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패키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오픈스택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오노스 컨트롤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솔루션을 썼든 안 썼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빨간색으로 된 게 웹서버가 돌고 있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고 파란색으로 된 게 데이터베이스가 돌고 있는 머신이라고 하고 외부에서 어떤 웹페이지를 보는 이제 요청이 들어왔다. 거기 이제 데이터 센터 사용자,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용자에게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여기 인터넷으로부터 들어오겠죠. 처음 들어오면 뉴트론 노드의 L3 에이전트로 가서 다시 OVS를 빠져나오고 이제 다른 쪽 브리지로 빠져나와서 OVS를 빠져나와서 물리적 스위치를 거쳐서 그림이 약간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다시 소프트웨어 스위치로 올라가서 저 웹서버가 있는 버추얼 머신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웹서버까지 요청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웹서버가 DB를 조회를 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또 긴 여행이 시작됩니다. VM에서 다시 DB로 가는 요청이 나와서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거쳐서 물리적인 스위치를 거쳐서 다시 뉴트론의 L3 에이전트까지 가고 여기서 다시 또 나와서 거쳐서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노드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까지 요청이 간 거죠. 그리고 요청이 이제 다시 거꾸로 다 나와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수많은 어떤 버추얼 머신과 소프트웨어 스위치와 그리고 뉴트론 노드 그리고 뭐 터널링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위치와 가상 머신, 그리고 뉴트론 같은 게 얽히는 이런 여러 층의 연결 관계를 현재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에서 절규하는 그림을 2개 넣어봤습니다. 되게 재밌어 하실 줄 알았는데 실패했네요. 어쨌든 절규하는 그림을 이제 2개를 넣어봤고요. 물리 네트워크만 해도 관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나 오픈스택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나 테넌트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체이닝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면서 이전에 그런 NMS, 이전에 단순한 NMS 그리고 사람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한 단계씩 그 문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는 것 그리고 오픈스택으로 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듯이 이렇게 네트워크 관제 방식이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관리자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고 관리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스마트한 방식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필연적으로 이제 풀어야 할 가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 제품의 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존 제품의 한계는 이미 존재하는 그런 네트워크 관제 서비스 영역에서 이제 잘 드러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관제 솔루션을 만들어 봤거나 그리고 관제 시장에서 선도에 서 있는 업체들 그런 파트너 회사들과도 많이 일을 해봤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고 있고 저희 이런 문제에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관제 서비스가 인력 파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력 이런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꼼꼼히 봐야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감당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대형 네트워크에서만 의미 있는 정도의 그런 네트워크 관제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전체 토폴로지를 다 알고 상태를 알고 있는 NMS가 보안 기능이 없고 그냥 보여주는 용도만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어떤 보안은 이제 보통 고가의 보안 장비를 사서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특정 네트워크 길목을 틀어막는 식으로 그 지점에 이렇게 보안 장비를 놓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그 포인트로 그 데이터 센터에 많은 트래픽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 고가의 데이터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내부로 하는 공격들은 그 경우에 막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장비 개수가 되게 늘어나거나 지금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본격화되고 있나요? 장비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장비 개수 단위가 이제 오더가 다른 그런 IoT망이나 아니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경이 작고 되게 추상화 레이어가 많은 이런 클라우드 네트워크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미 하나의 뷰로 상태를 보는 것은 이미 어렵고 여러 개의 이제 뷰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도 이제 어렵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웹서버와 DB 같은 경우만 봐도 문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제 솔루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참 오래 했네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솔루션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드디어 처음으로 본문에 나왔습니다. 다음 일주에 봐야 할 거. 그래서 저희 접근은 이렇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든 데이터 센터의 모든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가 뭐 물론 엄청나게 많겠죠. 물론 모든 패킷을 이제 수집하기는 어렵겠죠. 모든 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를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빠르게 분석을 해서 중요한 문제를 이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방금 막 일어난 문제이든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기 전의 어떤 그런 징후이든 그런 문제상을 파악을 해서 다음 일초에 봐야 할 거, 다음 일초에 너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 더해서 이런 그 복잡한 네트워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3차원 뷰를 사용하고 또 SDN, 이제 저희가 잘 아는 SDN으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뭐 VM 담당자가 누구고 네트워크 담당자가 누구고 뭐 보안 담당자가 누구고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면 너무 늦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문제는 또 사라져 있고 그러면 뭐 사용자가 보기에는 괜찮아져 있는데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이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을 4가지 어떤 루프로 이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런 그 발표 이 중간 정도에 어느 정도 좀 이런 뭐랄까요 좀 추상적인 이런 있어 보이는 그림을 넣어야 될 때는 그런 그림용으로 이런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이제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듈이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데이터 컬렉터에서 이런 다양한 관제 대상 네트워크나 서버에서 이제 모을 수 있는 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빅데이터 리얼타임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모아진 데이터를 어떤 주어진 그런 룰에 따라서 보안 위협이 없는지 이상상이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차원 기반 시스템에서는 이걸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고 나중에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3차원에서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SDN 기반 프로그래머블한 SDN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기 네트워크에 다시 수동 또는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이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세 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스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 대해서 되게 많이들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보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관제 솔루션을 보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기존의 관제 솔루션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굉장히 간단한 통계 정도 그리고 물리 링크 정도만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데이터 수집에서는 모을 수 있는 한 많은 데이터를 모두 다 모읍니다. 그래서 SNMP, S플로우, 넷플로우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그 어떤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오픈플로우, SDN 오픈플로우 프로토콜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위치에서 지원하는 SNMP나 거의 모든 스위치에서 지원하는 SNMP나 네트워크 장비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OVSDB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 스위치에서 데이터를 OVSDB를 이용해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접근은 가능한 한 스위치나 서버에 이제 에이전트를 따로 뭔가를 설치를 하지 않고 이런 프로토콜만 이용해서 이제 그 정보나 로그를 이제 수집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밑에 저 서버 에이전트나 스위치 에이전트 두 가지를 쓰지 않더라도 그런 많은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SNMP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SNMP 많이 지원하는 프로토콜인데 SNMP는 이런 정보, S플로우는 이런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CPU나 그런 네트워크 장비들의 팬 온도까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토폴로지나 트래픽 정보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토폴로지 정보를 직접 알아내는 기능은 이제 뭐 그 프로토콜 상에서 이제 제공하진 않고요. 어떤 프로토콜도 이제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토폴로지를 LLDP를 이용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나 트래픽 상태들을 SDN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OVSDB는 오픈스택에 사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가상 스위치인 경우에 에이전트가 OVSDB와 연결을 맺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실제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에이전트를 심어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오거나 비표준 프로토콜이나 서버 로그 등등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심는 기능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컬렉터 내에서 제공하는 그런 에이전트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른쪽 그림에 S플로우 에이전트나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먼저 정보를 이제 다 수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에이전트를 뭐 신기도 하고 SDN 컨트롤을 이용해서 오픈플로우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한 그다음에 이 프로토콜들 사이에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도 있고 뭐 단위만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티그레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하고 이제 메시지 레이어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로우 정보 분석 엔진으로 넘길 때 카프카라는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수천 대 이상의 서버로 스케일업을 하기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목표가 수천 대 이상 수준의 서버를 가진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프카를 이용해서 메시징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드네요. 이제 두 번째 모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이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짧아지면서 재밌어지니까요.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각가지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서 수많은 어떤 스위치나 서버의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고 이제 카프카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톰을 사용한 이제 그림인데요. 스톰이나 스팍, 일레스틱 서치 같은 그런 엔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레스틱 서치는 다 오픈 소스 그런 분석 프레임워크인데 일레스틱 서치는 좀 더 이제 로그 위주의 분석이고요. 여기 스톰에서는 이제 EQL을 작성을 해서 실시간성으로 분석을 하는데 치중을 두는 지금 모델입니다. 그래서 SNMP나 S플로우 뭐
커스텀 SK니 각각에 대해서 이런 스폿을 만들고 이것을 에스퍼 여러 개로 여러 개 노드를 띄워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장애 상황을 이제 EQL로 준 장애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UI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카프카 또는 스톰에서의 스케일업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 굉장히 이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로 들어오면 한 노드 기준으로 보면 스파웃, 에스퍼, 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몇 개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었고 내가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어떤 현상을 잡아내고 싶다, 어떤 문제 현상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헤르메스에 일을 시키는 거죠. 내가 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면 네트워크의 모든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EQL로 이제 구현이 된 예시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1분 동안 발생한 트래픽 중에 얼마 이상의 트래픽을 이제 비정상 상황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쿼리를 넣어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엔진들이 계속 지금 흘러가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알려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리얼타임 빅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런 이제 가능한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리하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봐도 굉장히 유용한 어떤 접근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공격들, 예를 들면 심플로딩 어택이나 뭐 포트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뭐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거기선 좀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많은 현상들을 이런 리얼타임 분석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랜선이 이제 깜빡깜빡한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한다. 이런 걸 사실 기존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데서 되게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뭐 포트가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다. 그럼 되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걸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쿼리로 넣어주면 모든 어떤 데이터 센터 포인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두 번째 건 넘어왔고요. 세 번째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3차원 뷰는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앞에 저희 전시 부스에 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다음 주에 열리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이 동영상과 UI도 이제 전시할 예정인데요. 보시고 설문조사를 하면 뭐 어떤 보조 배터리 같은 걸 제가 준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스에서 되게 좋은 보조 배터리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데모 동영상입니다. UI 쪽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UI 쪽 상황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 여러 개 데이터 센터가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UI를 이제 직관적인 UI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유명한 게임들이 보여주는 방식을 많이 이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제 실제 지금 데이터 센터와 뒤쪽에 이제 전체 데이터 센터 흐르는 지도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 배치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이제 저 렉과 저기 이제 있는 저 네모 박스들이 렉이고요. 저기 이제 선들이 이제 실제 네트워크 연결입니다. 지금 전체 이제 요약 정보에서 상위 플로우를 이제 클릭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저렇게 보이고, 이제 관리자가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문제를 알고 싶을 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전 NMS처럼 이런 여러 개의 스위치나 TOL 스위치나 아니면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나 아니면 호스트 정보를 이제 찍어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있는, 선택해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지금 뭐 트래픽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계속 이제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에 떠 있는 건 이제 네트워크 장비는 위로 이렇게 그렸고요. 네트워크 저런 연결과 서버의 연결을 같이 합쳐서 이제 그리는 모습. 이제 렉을 클릭을 했을 때 정보고요. 렉 정보에서 클릭을 하면 왼쪽에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이 U
원 U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CPU 상태랑 뭐 펜 상태 저걸 클릭을 해보면 지금 그 각각 유닛들이 CPU 사용량이랑 그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호스트 이제 서버 정보, 거기 실제 이제 데이터 센터 렉에 꽂혀 있는 호스트를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들입니다. 네트워크 정보와 호스트 상태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정보를 이제 조회하는 화면이고요. 여기가 조금 너무 짧게 편집이 됐는데 지금 이제 ARP 스푸핑 이벤트를 앞에 말씀드린 그런 그 리얼타임 데이터 시스템에 ARP 스푸핑 룰을 넣어놓고 실제 ARP 스푸핑을 일으킨 다음에 발생해서 처리를 해주는 화면이에요. 이거 너무 좀 짧게 편집이 됐어요. 포트 스캐닝도 앞에서 앞에 그 보여드렸던 포트 스캐닝 쿼리로 실제 포트 스캐닝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보안 공격 하기 전에 이제 어떤 한 호스트에 대해서 여러 포트를 쭉 스캔해보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리얼타임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에스퍼 엔진에서 그 상황을 잡아내서 지금 알려주고 UI로는 지금 이렇게 포커싱을 해주면서 블럭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격 트래픽을 우회를 시키거나 할지 그런 선택 이제 준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말씀드렸던 저희 솔루션의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3D 공간을 이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 동영상 이 UI에서 3D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고 팝업이나 부차적인 차트 같은 걸 이제 띄우지 않고 최대한 심플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관적인 이제 컨트롤 기능, 컨트롤을 넣어주기 위해서 유명한 게임들이나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실제 이런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클라이언트로 저희 부스에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나왔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자산과 네트워크를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렉과 지금 네트워크 연결들이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과 이제 네트워크를 같이 보여줘서 자산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제 조금 오래되거나 아니면 되게 크거나 역사가 깊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로지컬하게 가깝게 있는 장비들이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제 붙어 있는 장비도 하나는 2층에 있고 하나는 3층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은 찾아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래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3차원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줌아웃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 발생한 지점을 정확히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개인 화면에서든 중앙 모니터에서 정확히 보여주고요. 너무 이제 이게 저희 팀 내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압박을 주는 게 아니냐, 관리자들에게 빨리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빨간 화면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리고 이제 카드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전체적인 렉 정보나 아니면 스위치 정보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위치나 렉 정보와 같이 이런 요약 정보들을 보여주는 카드, 그래서 이런 옆에 보시면 이런 포트 정보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카드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워닝 이벤트, 그러니까 포트 스캐닝이 일어났거나 이런 보안 위협들, 사용자가 이제 설정한 그런 위협들이 발생을 하면 띄워주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슈 관리 시스템을 따로 썼었는데 이제 이 내부적인 이제 이런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대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까지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카드 시스템을 점점 더 발전을 시켜서 협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데 저 사람이 좀 더 잘 아는 것 같으면 이 카드를 이제 넘겨줘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과정이 데이터 컬렉터를 통해서 이제 최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서버, 스위치, 네트워크 장비들, 미들박스, 이런 장비들을 최대한 모으고 여러 가지 플로우든 패키지든 온도 정보든 이제 최대한 가능한 상태들을 모두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리얼타임 이제 빅데이터 시스템, 여러 가지 그런 엔진들을 프레임워크들을 써서 그 상태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3차원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 아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서 이제 이미 그 블록 버튼 클릭하는 걸 이제 보셨죠, 잠깐. 마지막 부분에 문제 이제 ARP 스푸핑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얘기할 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SDN을 이용해서 뭐 없어도 됩니다만 SDN으로 이제 구축된 네트워크의 경우에 그런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블럭이나 아니면 D2어나 그 트래픽을 바로 우회시키는 그런 간단한 응급 조치들을 제공을 합니다. SDN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다들 뭐 시간이 많이 돼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좀 더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면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큰 내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중간에 컨트롤 서버가 이제 이걸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고 말씀드린 내 부분, 내 사이클에 따라서 데이터 컬렉터, 빅데이터 프로세싱 그리고 이제 프로세싱 된 걸 UI에 보여주고 UI에서 어떤 사용자가 뭘 클릭을 하거나 뭐 막아달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딴 데 좀 보자, 딴 지역 그 아까 지도에서 뭐 딴 데 좀 보자 내지는 뭐 이런 정보 좀 가지고 와봐 이러면 이제 컨트롤 서버가 다 중계를 해주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뭐 차단이나 어떤 정보를 누르게 되면 SDN 컨트롤러로 그 정보가 날아가서 SDN 컨트롤러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인 경우에는 뭐 차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유니티를 써서 이제 개발한 거고요. 유니티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이제 품질이 높은 그런 3D U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맥이나 아니면 뭐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플랫폼에 상관없이 거기서 다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유니티가 적절한 선택으로 유니티로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SDN 컨트롤러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SDN 컨트롤러 오벨과 그리고 유명한 오픈소스인 오노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그때 REST API를 지원하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의 컨트롤러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컬렉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저장하는 저장소는 마리아DB나 몽고DB나 하둡 이런 데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 분석을 위해서 그 지금 에스퍼 같은 경우는 실시간 분석이지만 이제 저장된 내용을 이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없었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싶다 내지는 다음날 다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DB는 사실 좀 어려울 정도로 데이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산 스토리지를 써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제는 스톰이고 일리스틱 서치 같은 그런 로그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 어베일리빌리티에 대한 얘기고 뭐 관제 시스템이 굳이 뭐 HA가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안 위협을 잡아내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장애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VIP와 그리고 SDN 컨트롤러 자체의 액티브 클러스터를 적당히 써서 HA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접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 저희가 이제 새로 나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보안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보안의 수준은 이제 대부분이 이런 빅데이터 프로세싱 엔진의 그런 룰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보셨던 ARP 스푸핑이나 이건 좀 되게 단순한 룰의 경우였는데 사용자들의 그런 난리지를 룰로 이제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룰셋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룰셋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그런 관제 솔루션 업체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게 각 데이터 센터마다 특징이 다르고 또 어떤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에 데이터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분산 스토리지에 많은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예를 들면 오늘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미리 예측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럼 이제 다음날 분석을 하는 거죠. 어노멀리 패턴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시계열 분석으로. 그래서 어떤 시점에 장애 유형이 있었고 그 앞에 데이터들 스토리지들이 쭉 있으면 일단 데이터를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 시계열 분석 기법들을 시도를 해서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는 접근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뭐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둑도 컴퓨터가 프로 기사를 이기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실제 그 어떤 렉의 배치 같은 것은 결국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바일 그 렉이나 아니면 서버에 QR 코드를 붙여서 네트워크 장비에 QR 코드를 붙여서 결국 뭐 QR 코드를 붙이는 작업은 해야 되지만 붙여서 그걸 사진으로 찍으면 QR 코드를 한 번에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걸 들고 가서 이제 그 설비 그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에 사진을 QR 코드 인식을 시키면 지금 어떤 플로우가 여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3차원 뷰가 걔를 정확히 포커싱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이제 개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령 이런 저희 마케팅 팀에서 뭐 넣어달라고 했던 슬라이드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남기기 좀 그래서 그냥 칸을 비워놓고 자주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이제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많이 없네요. 네, 그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DN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네 가지 기능들, 네 가지 아까 요소들 중에 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빠져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뭐가 빠져도 상관이 없어서 SDN이 없어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3D 뷰만 보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희동 역수성 연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